마진이 한 152만 4천 원 이렇게 남았고요. 재고 없이 식품 팔아서 월 300벌기 연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되게 그런 걸 꿈꿨었는데 실제로 집에서 일을 하면 약간 이런 모습으로 제 자리, 여기 저희 남편 자리, 아이들 이렇게 2명 이렇게 앞에서 공부하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애들 오면 애들 왔어? 하고서 이제 간식 해주고 주로 집에서 많이 해요. 오늘 제가 아직 아침인데 아침에 발주서 올리는 거를 아직 다 못했거든요. 사무실에 가서 발주서를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집에서 5분이면 가거든요. 식품 위탁은 뭐 사무실 없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공산품도 엄청 많기 때문에 공산품, 뭐 반품이랑 뭐 그런 샘플 같은 거 보관할 용도로 해서 사무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아침부터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네 지금. 오늘 아침에 발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거 찍느라 좀 늦어졌는데요. 퀵하게 주문 들어온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저희가 전화로 해서 채널톡으로 주문 들어오시고 문자로 주문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좀 한 4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쿠팡을 통해서도 주문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알리익스프레스랑 카카오톡 스토어랑 이렇게 다 주문들이 아직 더 있어요. 좀 더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플레이 오토를 사용하고 있어요. 빨리 늦기 전에 오늘 발주서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발주 마감 시간 놓칠까봐 좀 많이 서둘렀는데요. 발주처 한 곳에 발주서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주문이 보자. 이곳에 주문이 127개입니다. 127개. 마진이 한 더 많은 것도 있고 조금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12,000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랑 이것저것 떼면 12,000원 정도고 그래서 127 곱하기 12,000원은 152만 4천원이네요. 발주처가 여기 말고도 또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152만 4천원 이렇게 남았고요. 그리고 광고를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쿠팡은 광고 좀 더 하고 싶은데 그 썸네일 안 바꿔가지고 광고 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광고가 안 돌아가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하루에 2만 원 정도씩 해서 PC 200원 정도로 그냥 약하게 깔아놨고 그리고 제가 구글 애즈 광고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되게 많이 했다가 지금은 좀 사실 좀 안 하고 있어요. 월 순수익 300을 목표로 했었는데 오늘 제가 올린 것만 해도 150만 원 정도 순이익을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아까 플랫폼들에서 보여드렸던 거 외에 수집한 곳이 어디냐면 채널톡이라는 데예요. 전화번호를 따로 업무용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그거를 SNS에 오픈을 해놨고 그 ARS가 나오게 해놔서 주문 희망하십니까? 1번 그냥 뭐 상담을 원하십니까?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 희망한다 하면 또 따로 주문을 하실 수 있는 그 폼이 문자로 전달이 돼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그런 전화를 거셨을 때의 그 워크플로우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옆에는 만약 주문을 희망하신다 하시면 고객님한테 가게 되는 문자 메시지 이제 주문 폼이 도착을 하고 주문 폼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저한테 오거든요. 고객님이 제출한 주문 양식이 거기에 이제 주소랑 성함이랑 주문하시고자 하는 제품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입력하시면 나중에 제가 또 다 확인을 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주한 것 중에서 한 40건 정도가 채널톡 문자 주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채널톡이 좋은 이유가 한 번이라도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주문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고객 리스트가 정리가 되거든요. 7,300분 정도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온라인상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식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식품의 장점이 뭐예요? 식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경쟁 강도가 낮다. 경쟁 강도가 낮다고 했었어요. 공산품에 비해서.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면 쿠팡의 입점에서 경쟁 강도가 사실 0이 아닌 이상 경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쟁이 존재해요.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한 거죠. 경쟁 없이 나만의 고객에게 온전히 판매할 수는 없을까? 경쟁 없이 나만의 고객에게 온전히 판매할 수는 없을까? 이거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외부 마케팅이란 걸 하게 됩니다.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띵띵띵띵 쇼핑 플랫폼에 보내주거나 내가 원하는 자사몰로 보내주거나
트래픽을.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손님을 모객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까지 이탈 없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온라인상의 구조를 만들어서 결제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외부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SNS거든요. SNS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유튜브가 있어요. 지금 저랑 만나고 있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SNS 통해서 만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인스타 있을 수 있고 또 틱톡, 네이버, 블로그. 한편에서는 CRM 채널들이 있어요. CRM으로 카카오톡 채널과 채널톡이 있습니다.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저희에게 한번 왔던 고객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분들에게 매출을 일으키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온라인상에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거 당연히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처겠죠. 처음에 저는 식품에 있어서는 카페24 자사몰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카페24 자사몰로 했었어요. 식품 유튜브가 4,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발행하고 고정 댓글로 해서 구매 링크를 해놨어요. 이렇게 바로 보냈습니다. 트래픽을 제가 만들어서 이쪽을 보낸 거죠. 여기서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카페24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1초 회원 가입으로 하면 좀 더 빨리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카카오톡 채널이랑 연동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로 발생한 트래픽이 카페24로 왔다가 다시 카카오톡 채널에도 고객이 모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카페24로 그 고정 댓글 눌러서 구매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화번호로 문자 주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이 채널톡으로도 연결을 해놨어요. 채널톡 전화번호로 아까 보여드렸죠. 유튜브를 통해서 카페24 왔다가 카페24에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하면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 고객분들이 카카오톡 채널에도 친구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카카오톡 채널이 친구가 많이 생겼잖아요. 2,000분 정도 모이셨어요. 그럼 그분들 가지고 뭐하냐, 제가 또 카카오톡 스토어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친구 메시지를 보내서 카카오톡 스토어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트래픽이 여기서 발생했던 게 여기까지 왔죠. 카카오톡 스토어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구매 링크가 몇 개예요? 카카오톡 스토어와 카페24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쿠팡에서 셀러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쿠팡에도 등록을 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고 바로 다이렉트로 카페24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채널톡으로 주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처음 보는 업체 물건 사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한 번씩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카페24 물건은 안 나오지만 쿠팡 물건은 나온단 말이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최근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제 트래픽의 이동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발생했던 트래픽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네이버로 왔다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쿠팡에서 사실 수도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잖아요. 컨텐츠를 한 곳에서만 쓰면 좀 아까우니까 이 컨텐츠를 갖다가 인스타 스레드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이 인스타를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바로 카페24로 오시거나 주문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네이버에서 똑같이 검색을 하셔서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사실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이 업체 물건이 괜찮은지 검색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체험단을 해놔서 네이버 블로그에 제품 후기를 좀 깔아둔 거죠. 체험단을 운영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트래픽을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떤 분은 트래픽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틱톡에서 이걸 보시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가 네이버 블로그로 갔다가 괜찮네, 나만 이 물건을 산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뭐 다시 카페24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쿠팡이나 네이버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랜딩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죠? 랜딩 페이지가 카페24,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저희는 알리도 있고 알리익스프레스, 예를 들면 뭐 지마켓, 토스 뭐 이런 데에도 같이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데에서도 그냥 오가닉하게 노출이 되고 주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활동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상품이 있으니까 등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트래픽이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했었지만 제가 만약 CRM 메시지를 여기서 카카오톡 채널이나 채널톡에서 보낸다면 트래픽이 시작하는 시점은 여기나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랜딩을 꼭 카카오톡 스토어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뭐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로 보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저는 사실 카페24로만 모으는 거를 처음에 좀 하다가 최근에는 스마트 스토어 랜딩 페이지를 좀 바꾸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왜냐면 카페24보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친숙해서 구매 전환이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을 좀 바꾸는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페24가 중요한 이유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쇼핑입니다. 이게 대박인 건데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고 싶어요. 막 네이버도 검색을 하고 뭐 쿠팡에도 들어가고 뭐 자사몰로 보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쇼핑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유튜브 쇼핑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이걸 달성해서 저희가 유튜브 쇼핑을 해놨는데 그 유튜브 쇼핑을 해놓는다는 게 카페24랑 연동을 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금 아직 셀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고 IPP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유튜브 쇼핑 기능을 많이 활용을 못해요. 그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문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페이지 자체를 보신 분들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쇼핑을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13건의 주문이 들어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채널의 영상 밑에 제품 태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능 자체를 오픈한 지가 8월 26일 날 오픈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사몰로 보내는 고정 댓글로만 트래픽을 모으다가 이제 영상 밑에 제품 태그로 바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활용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최근에 한 200여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발행했던 컨텐츠별로 해서 매출의 구매 건수, 방문 수, 구매 전환율이 나와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쇼핑 기능이라는 건 진짜 완전 초창기 시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기능이 있고 앞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물건을 사실 분들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영상이라는 거는 정말 제일 강력한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보고 바로 밑에 이 제품 쇼핑하기가 떠서 그거를 눌러서 바로 구매를 하는 거가 TV 홈쇼핑을 보다가 진짜 홀린 듯이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유튜브를 보면서 홀린 듯이 구매를 하게 되는 그 되게 구매 여정이 엄청 짧아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기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트래픽을 만들어서 쇼핑 플랫폼에 트래픽을 보내주는 거, 그 고객 여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객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거든요. 이 SNS에서도 시청자 층에 저희의 타겟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가 다 통계로 나와요. 나의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또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유튜브에서도 게시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굳이 영상을 올리지 않고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을 내놓는다거나 뭐 가격이나 할인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때 이 게시글을 통해서 알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올렸던 그 발주 900건이 한 120 몇 개, 130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 식품 위탁으로 월 300 벌기 프로젝트 이 난리를 치면서 하는데 어떻게 월 300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금액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온라인상에 이런 걸 안 해놔도 쿠팡에 상품 등록만 해서 물건 팔아도 주문이 100건씩 들어오는데 왜 굳이 온라인상에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되냐.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매출도 퀄리티가 있어요. 쿠팡에서 100건가 이렇게 온라인상의 구조를 만들어서 나만의 온라인 구조를 통해 만든 100건은요. 매출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LTV라고 들어보셨나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고객 생애 가치라고도 합니다. 고객이 한 브랜드나 제품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어느 한 고객이 자사몰에서 1년에 5만 원씩 3번 정도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 고객의 이 자사몰에 대한 LTV는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쿠팡에서 저희가 100건 나만의 온라인 구조, 뭐 아까 만든 이런 구조를 통해서 100건이 만들어지는 거. 퀄리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퀄리티는 쿠팡에서의 LTV가 엄청 짧아요. 그냥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쿠팡은 저희한테 고객 데이터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CRM이 불가능하죠. 이 말은 뭐냐? 재구매 유도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또 뭐예요? 브랜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LTV가 되게 낮다는 뜻이.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객 데이터를 저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뭐죠? 이제는 이제 아셔야 돼요. 재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저희 브랜딩을 강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브랜딩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LTV가 높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의 100건과 나만의 온라인 구조를 통해서 만든 100건의 매출의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제가 혼자서 만들어낸 정말 뭐 저만의 이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제 이커머스 책들, 특히 미국의 책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다들 온라인의 구조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다양한 구매 여정을 만들어놔서 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커머스를 설계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커머스로 돈 번다 그러면 다 쿠팡, 스마트 스토어, 뭐 로켓배송, 로켓그로스 막 이런 데로만 다들 이해하고 계시니까 제가 근데 이걸 들으신 분들은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 구조를 처음에는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요 정도 만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랑 카페24랑 카카오톡 채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고 쿠팡의 상품 등록도 하고 카카오톡 채널이 커지니까 카카오톡 스토어도 만들고 유튜브가 커지니까 틱톡이랑 인스타도 만들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고 카페24에 오시는 분들이 잘 오실 수 있도록 네이버 블로그 작업도 해놓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데 좀 이탈이 될까봐 전화번호를 해서 이걸 통해서 채널통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또 구매를 하고 이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도 해놨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구조가 요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가 확장된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완벽하게 세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지금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하나하나씩 촘촘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으로 천천히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트래픽이 샌다는 건 무슨 뜻이죠? 돈이 샌다는 거예요. 최대한 돈이 새지 않게 쿠팡에서 또 사실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스토어에서 사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사시도록 계속 깔때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촘촘해진다는 건 셀러로서 관리 포인트가 되게 많아지는 거고 또 그만큼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랑 카페24를 통해서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가 요즘에는 되게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저 역시도 되게 집착을 하긴 하는데 효율성만큼 중요한 게 초반 단계에서는 매출 그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가서 효율성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먼저 이거를 좀 만들고 나서 좀 효율성을 좀 다듬는 좀 볼륨을 좀 늘려놔야 셀러로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요. 솔직히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돈 벌리면요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신나게 일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륨이 커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거래처한테 매입을 많이 한다는 의미거든요. 결국에 저희가 다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매입을 많이 해야지 관계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거래처와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 그래야 새로운 상품을 소개받기가 편하고요. 또 볼륨이 생겨야 또 아예 새로운 새로운 소싱을 할 때도 저희가 매출이 이만큼 나오니까 그 제품 맡겨주시면 저희 잘 팔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도 구조를 조금 다각화해서 매출을 초반에 그래도 볼륨을 좀 늘려놓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셀러로서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면 이렇게 새롭게 소싱도 해보고 새로운 상품도 또 확장을 해보려면
좀 어느 정도 볼륨이 있고 그래봐야 또 이제 CS도 겪어보면서 좀 셀러 개인의 역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식품 쪽에 특히 뭐 과일 쪽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농가까지 뭐 그 특별히 찾아가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쿠팡만 할 거면은 저도 뭐 너무 힘드니까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SNS에서부터 이 퍼널이 시작이 되니까 스토리를 찾기 위해 농가도 가고 생산자님도 만나 뵙고 저 역시도 사실은 공산품이 아직 된 게 많고 비중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판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식품으로 선택한 이유가 식품이 좀 더 스토리를 만들기에 공산품보다는 좀 더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식품으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건 다 고객의 여정이에요. 그 트래픽이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NS가 이제 고객이 나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 그리고 이 밑에 이 구매처들이 카페24나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 그리고 유튜브 쇼핑까지 이것들이 고객이 구매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 채널과 이 채널톡 이곳에서는 구매 후 나를 다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 구조,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사모를 한다고 해서 혹은 SNS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걸 단순히 홈페이지 관리나 SNS 관리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 브랜드가 없어도 혹은 브랜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경력이 있다고 해서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쌓아나가고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태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온라인상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고객에게 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식품이더라도 고객을 먼저 정의를 하시고 비어있는 플랫폼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 고객이 듣고 싶은 스토리를 말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기를 키우는 아이 엄마 30대라고 할게요. 아기가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할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유기농 당근으로 이유식을 만드는 컨텐츠를 발행을 계속해요. 유기농이 뭐 무해하고 아기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엄마들이 많이 모일 거야. 아이가 먹는 것에 그 엄격한 품질 기준을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유기농 당근을 팔았으니까 뭐 그 다음은 간장이면 뭐 저염 간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해서 이분들에게 타깃하는 제품의 군의 그 느낌을 아시겠죠? 유기농 당근, 유기농 귤, 햇섭, 가공식품, 저염 간장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당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타겟 설정이 명확해야 재구매를 설계를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300이라는 돈이 요즘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한 방향과 구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 없이 제가 쿠팡에만 매달려서 팔았었어요. 순위를 높여놓으면 밀리기도 하고 광고비를 써도 그게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쓰는 비용들이. 고객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영상들을 보시고 제가 연재 1탄부터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정주행 해보시면 비로소 좀 새롭게 들리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었구나. 그동안 제가 연재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만나서 배우고 싶다는 메시지를 진짜 많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협업 제안도 진짜 많이 왔거든요. 최근에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유튜버로서 활동하는 게 아직도 좀 쑥스럽고 좀 부끄럽다 보니까 대부분 좀 거절을 하게 되었고, 다만 협업 제안 중에서 한 곳인 그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전문가 칼럼을 한 달에 좀 몇 번 써달라고 해주셔서 그거를 좀 쓰기로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월부에서도 제 생각을 좀 글로 전하게 되고 그거를 좀 보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다양한 구독자분들께서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저는 찐 현업셀러거든요. 완전 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관계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도 다 원하시는 것들을 다 좀 도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없냐 이런 것도 많이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월부에서 제가 칼럼을 쓰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다 일방향적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고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제가 하는 것들을 진짜 제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었고 어떻게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지를 정말 다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좀 차근차근 직접 설명드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1부터 10까지 모두 다 공개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SNS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구조를 만듦으로써 식품을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탈쿠팡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구조의 필요성을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다 설명드리고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했던 것들 정말 복붙으로 똑같이 해보고 온라인상에 구조를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걸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럼 좀 절박하신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에 1시간 일해서 월천 버는 거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희망하시는 분들,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가 중요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될 때까지 나만의 온라인 구조를 온라인상에 만들어 놓겠다, 세팅을 해 놓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제가 해보니까 이게 진짜 철저하게 계단식이더라고요.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버틴 그 시기가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무언가를 해도 성과가 없는 구간이 분명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씩 점프하고 또 그러다 또 한 번씩 점프하고 성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노력을 쌓아가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좀 버텨내야 되는 거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온라인상의 구조를 만들고 뭐 여정을 만들고 이런 거 자체 결국에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 과정이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 단시간에 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쿠팡 로켓그로스에 막 물건 많이 넣고 뭐 CPC 돌려가지고 물건 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아도 온전히 건강한 나만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니까 백지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만들고 나면 자율성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게 진짜 큰 장점이고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쁘신 분들이나던가 그런 분들은 제가 이미 많은 내용을 유튜브 연재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식품 위탁에 가지고 있는 장점부터 해서 소싱처도 전달드리고 상세 페이지 그리고 상품 등록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느 정도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